자, 성과 연관되어 있는 이 성장애는 남성에게, 여성에게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1번 우리가 했던 것이 성기능장애였습니다. 자, 성기능장애였고 두 번째가 성불편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불편감. 자, 성불편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정체감 장애와 연관성이 있다. 성정체감 장애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바로 밑으로 세 번째, 이제 성도착장애라는 게 있죠. 성도착장애. 자, 도착증이라고 하는 성도착장애가 있습니다. 자, 여기 1번에 있는 것은 성의 기능상의 문제입니다. 성의 기능상의 문제고, 여기는 도착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서로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위 유형을. 여러분들이 제일 앞에 보면은 성기능장애 하위 유형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7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간단하게 사정지연장애, 그 다음 두 번째가 발기장애, 세 번째가 남성 성욕 감퇴와 연관되어 있는 장애, 그 다음에 조기 사정장애, 그 다음 여성 절정감 장애, 여성 성적 관심 흥분 장애,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성교 통증 장애. 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지루증과 조루증을 배웠는데요. 이 사정지연장애가 바로 지루증과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조기사정장애가 있죠. 이게 바로 조루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조루 증상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성도착장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판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불편장애 또 볼 건데요. 첫 번째 관음증, 두 번째 노출증, 세 번째 마찰음란증, 성적 피약증이 있으면 성적 가학증도 있겠죠. 성적 피약증, 성적 가학증, 소아애호증, 물품 음란증, 복장 토착증.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위 유형을 좀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기능장애와 성도착장애를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세요. 이게 서로 박스형의 문제를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섞어서 성기능장애를 찾든지 성도착장애를 찾는 것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성기능장애라고 하는 것은 성욕구 단계에서 절정, 그 다음에 고조 절정의 그 단계에서 우리가 성기능적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성기능장애다 이렇게 개념을 잡죠. 자, 성기능장애의 개념에서 성기능장애라고 하는 것은 성욕구 단계, 그 다음에 고조 단계, 그 다음에 절정 단계 상 기능적 문제가 있다. 기능적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성기능장애의 개념으로 잡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스터즈와 존슨의 이론에 보면은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 뭐 즉시적인 원인과 역사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건 교재에 있는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원인에서 정신분석적 원인이 있었습니다. 정신분석적 원인은 과거 어린 시절의 무의식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나타나는 거세 불안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거세 불안이 원인이 되고요. 성기능 장애 원인이 되고, 자, 여아 같은 경우는 엘렉트라 컴플렉스. 자, 엘렉트라 컴플렉스와 연관성이 있어서 컴플렉스는 쓰지 않았습니다. 네, 남근 선망, 이러한 것들이 또 여성에게는 성기능 장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신분석적 원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지적 원인이 있다면, 자, 인지적 원인은 뭐냐면 어떤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자, 성에 대한 부정적 신념. 자, 신념을 우리가 사고, 생각이라고 하죠. 자, 이게 이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지적 교정,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인지적 재구성을 위해서 인지행동치료라는 걸 써라. 인지행동치료를 활용해서 인지를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에 있는 조루증과 지루증과 남성발기장애, 성교통증장애 이런 것들은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기능 장애 여기 있는 내용에 안에 있는 내용에서 제가 문제에도 출제를 했지만요. 뭐 지루증 같은 것도 출제를 했던 것 같고요. 개념적인 부분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을 잘 알고 하위 유형을 잘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성불편증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성정체감 장애가 있는데요. 이걸 성불편증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성 역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느끼는 겁니다. 불편감의 동그라미요. 자, 반대성에 대해서 강한 동의시를 나타내거나 반대성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 성전환증이 있죠. 자, 선천적 요인으로는 유전자의 이상과 태뇌 호르몬 이상이 주장되고 후천적 요인으로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가족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성정체감 장애가 있는데 진단 기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지속적인 반대성의 가로요. 같은 성이 아니라 반대성이에요. 반대성과의 성적 동일시. 반대성이 된다면 얻게 될 문화적 이득을 단순히 갈망하는 정도에서는 안 되고요. 자, 소아의 경우는 다음 사항 중 4가지 이상의 양상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반복적으로 반대성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소녀는 옷 바꿔 입기, 여성 복장 흉내 내기를 좋아합니다. 소녀는 오로지 인습적인 남성 복장만을 고집하게 되고요. 놀이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대성 역할에 대한 선호, 반대성이라고 믿는 지속적인 환상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성의 인습적인 놀이와 오락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반대성의 놀이 친구에 대한 강한 편애를 보이게 됩니다. 자, 청소년과 성인에서 이 장애는 반대성이 되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 빈번히 반대성으로 행세하는 것, 반대성으로 살거나 취급받고자 하는 소망, 그리고 반대성의 전형적인 느낌과 반응을 자신이 갖고 있다는 확신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 보입니다. 1차, 2차 성징을 제거하려는 성전환 수술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불편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성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